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을 살펴보는 주말 뉴스 시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H를 넘어 정치인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까지 신도시 예정지와 개발 대상지에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상한 정황들이 새롭게 추가될 때마다 지역사회 내 분노와 실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책로 주변 곳곳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 부천 여월동 일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지역 내 유력 인사이자 땅의 소유주로 알려진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소나무 등 수목을 다량 심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토지주들은 A씨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보상비 증액을 노렸다고 말합니다. 또 A씨가 부천시 LH 측과 가깝게 지냈다는 정황까지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대주주죠. 그 사람이 전체 사업지에 다 합치면 거의 반 가까이 돼. 그 전서부터 개발 계획을 하면 행위제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계속 한 거야. 큰 나무를 다 갖다 심은 거야. 단계적으로. 근데 왜 이거를 LH나 부천시에서 왜 이거를 그냥 비화하고 아무 말도 안 하냐. 취재진은 확인을 위해 A씨와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대신 A씨 측근에게 입장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민대책이 두 개인데 반대쪽에서 지금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주민대책위원장이 해당 담당자하고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런 과정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 밥 한 끼 못 사요? 그게 유착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잘못됐지. 경찰은 실제 해당 의혹에 대한 내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그냥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기사.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정부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정지역구 서영석 의원은 대장지구와 인접한 지역의 땅을 소유해 논란이 됐고 최갑철 경기도 의원, 아내 명의로 부천 대장동에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환 계양구 의원도 가족 명의로 계양 등 인천 일대에 40억 원 상당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직자 신분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 일대를 중심으로 한 땅 투기 의혹들이 잇따르면서 신도시 자체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주요한 국가의 개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반영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불행한 일들은 반복되지 않을까.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나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은 모두 150여 건, 600명이 넘습니다. 관련 의혹과 수사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보상 신청은 50%를 넘었고 부천 대장은 올 하반기 시작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또 다른 신규 택지가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의정부 구성마을 주민들이 고산지구 내 도로 개설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LH 측에 수차례 도로 개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이후 LH 관계자들이 의정부시의회를 찾았는데요.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쉽게 편히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 도로가 생기면서 유턴을 2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헬로티비 보도 이후 LH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의정부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LH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엔 주민들이 요구한 교차로 신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6월까지 적절한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6월로 정한 것을 두고 시간 끌기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고산지구 내 각종 시설물의 준공 예정일은 오는 6월. 이 시기가 지나면 시설 관리 책임이 의정부시로 넘어가 LH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밀락 1지구나 2지구에 있어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이 없이 준공이 났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의정부시가 예산을 들여서 모든 것을 지금 다시 고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고산지구도 6월이 돼서 준공이 난다면 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 전까지 의정부시가 준공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6월에 준공이 나도 연말쯤 돼야 시설물 인계가 이루어진다며 LH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부평구가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업 부진의 보상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이주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85살의 강모 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사업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이사갈 집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 씨에게 주어진 보상금은 약 5천만 원. 강 씨의 한 달 수입은 정부의 지원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보상금으로는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수입이 없어 월세는 얻을 수도 없고 전세를 얻기 위한 대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말이에요. 나는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집을 다 내버리고 어떻게 가. 75살의 손모 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 집을 찾아봤지만 현재의 형편으로는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빌라는 1억 2, 3천. 그래서 대강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는 뭐가 가진 거 있어야 뭐 대출을 내든가 뭐를 하겠지. 그러는데 이제 내가 벌어갖고 그거 벌어갖고 이제 우리 애 아빠 병원비 주고 나 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병원에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좀 힘들 때가 많죠. 굴포천 복원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은 91세대. 이 중 61세대가 아직 이주 보상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이주 대책은 없습니다. 부평혁신센터 부진의 임대주택을 이곳 주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제안이 지역사회에서 나왔지만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확정된다 하더라도 혁신센터가 완공되는 2023년까지 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에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주민들과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업을 해서 좋아지는 주민들도 있지만 반대로 복회천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되시는 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그 사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주거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평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굴포천 복원. 이주민들의 정착 문제가 사업의 첫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얼마 전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 내 첫 분양이 있었습니다. 산단 승인을 받은 지 10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첫 분양 신청률은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착공을 앞둔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지 10년 만의 도약입니다.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상의 미래가 되는 시내폴리스 건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첫 산업단지 분양도 시작했습니다. 문화산업도시라는 청사진에 맞춰 뉴스, 출판업 관련 업체들의 입주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비해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부진의 1차 분양 용지는 17필지 6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분양 신청이 들어온 건 단 7필지에 불과했습니다. 41%의 초반 신청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시내폴리스 자체가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천 등 대도시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고요. 규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37배 크기입니다. 그런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내폴리스에 대한 상품성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의 뼈대 산업은 방송 영상 중심 문화산업. 문제는 인근 지자체 역시 비슷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지에 비해 열악한 교통 인프라도 약점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이제 뭐 고양시나 부천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영상 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이제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창업이나 스타트업,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김포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또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젊은 분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첫 분양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하는 상황. 김포시와 시행사는 재공고를 통해 13일부터 보름 동안 1차 용지분에 대한 분양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공동 육아시설인 아이사랑 꿈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아이사랑 꿈터 100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일부 군구에서는 시설을 운영할 위탁업체를 찾지 못해 장소만 선정해놓고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 중인 인천시. 특히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 꿈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저출산 대응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폐원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영유아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놀이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 인천시는 지난 2019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3년까지 아이사랑 꿈터 100개소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실제로 문을 연 아이사랑 꿈터는 목표의 3분의 1 수준인 10곳뿐입니다. 이마저도 부평구와 계양구 등 5개 군구에서는 아이사랑 꿈터가 단 한 곳도 개소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시설 위탁기관 공모. 아이사랑 꿈터를 위탁 운영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 각 군구에서 장소를 선정해놓고도 위탁업체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계양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을 맡으면서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지만 부평구는 수차례 공모해도 여전히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도 민간 위탁기관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모를 이제 3차까지 했는데 위탁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구도 그렇고 위탁체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다 보니 시설 7곳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인천시는 올해 운영 목표치를 당초 50개소에서 36개소로 조정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인천시 육아지원과는 문제가 되고 있는 위탁기관 모집에 대해 위탁 관련 업무는 군구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까지 아이사랑 꿈터 100개소를 운영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확충 사업이 시설 위탁업체를 구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이 오는 19일 개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은 65년 지방의회 역사의 첫 사례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의정 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북부청 별관에 마련된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입니다. 의회 공간에 맞게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19일 개소를 앞두고 집기 설치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분원에는 의원 집무 공간은 물론 상임위 회의실과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9일 북부분원 개소식을 열고 바로 이곳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의를 열고 북부분원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북부분원 설치를 가장 반기는 건 44명의 경기 북부 도의원들입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위해 수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았지만 분원 설치로 이동 거리를 크게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까지 왕복 평균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회의 참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북부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만
180일이 넘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북부 지역 공무원들은 700여 명에 이릅니다. 앞으로 북부 분원에서 상임위가 분산 개최되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절약은 물론 출장비와 유류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회 업무를 보기 위해 수원 본원을 방문하려면 3-4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야 했는데요. 이번 분원 신설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의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 분원 설치로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소외받던 북부 지역 도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나아가 경기 남북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받던 경기 북부 지역의 도민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고 또 경기 북부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대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65년 의정 역사상 첫 사례로 꼽히는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한 획을 그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드라마 시그널과 킹덤 등 한국형 장르물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가 오는 7월 열리는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합류합니다. 김은희 작가는 올해 부천 영화제에서 신인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프로그램인 괴담 기획개발 캠프 특강에서 마스터 자격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는 김 작가를 비롯해 영화 곡성의 나홍진 감독 등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7월 8일부터 11일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행사로 동시 개최합니다.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분기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사례를 182건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8%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반입 중 적발된 필로폰은 58kg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7% 증가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의 관계자는 주문은 보안 메신저를 이용하고 물품 대금은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를 활용한다며 마약사범들의 범행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분기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범 인천시 의원이 지난 12일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용범 시의원은 GTX-D Y자 노선이 추진되면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광역 급행철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GTX-D Y자 노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는 인천공항에서 청라행과 검단에서 김포행 두 노선을 Y자로 한꺼번에 연결하는 GTX-D Y자 노선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료 방수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방류 결정 철회와 일본산 수입물 수입을 금지하라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성명서를 통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시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합니다.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영되는 작품은 이승준 감독의 부재의 기억 등 모두 7편입니다. 특히 304개의 별 등 3개 작품은 청소년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청소년 시각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명했습니다. 영화와 함께 4.16 합창단이 선보이는 추모곡과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영상 메시지도 공개됩니다. 수도권 최대의 숲체험 시설인 동두천 놀자숲이 다음 달 1일 개장합니다. 동두천시 탑동동에 위치한 놀자숲은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218억 원이 투입된 숲체험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날씨나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도록 실내외 체험시설이 구축돼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주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